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 해군의 전투함들은 눈을 수입했습니다. 네덜란드제, 프랑스제 레이더를 달고 다녔죠. 그런데 지금 유럽의 한 방산 엔지니어가 자국 방산업체 내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만든 저 레이더의 효율을 보면 우리가 지난 20년간 뭘 한 건지 모르겠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된 최신의 호위함 충남함 울산급 배치3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함선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미사일도 함포도 아닙니다. 바로 함교 위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육각형 패널 하나. SPS 550K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방식 함정용 레이더입니다. 미 해군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형 호위함에 저 수준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라는 미국 빼고 한국이 처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나 유럽의 최신의 프리기함에나 들어가는 기술을 한국은 보급형 호위함에 박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도대체 AESA가 뭐길래 난리일까요? 레이더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인 PSA 그리고 신세대 방식인 AESA.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PSA는 거대한 백열 전구 하나로 방 전체를 밝히는 방식입니다. 밝기 조절은 되는데 전구가 하나라 고장나면 끝이죠. 게다가 한 번에 한 방향만 비출 수 있습니다. 반면 AESA는요? 수천 개의 작은 LED 전구가 각자 독립적으로 켜지고 꺼지는 방식입니다. 몇 개가 나가도 티도 안 날 뿐더러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라는 전투기는 0.1초마다 한 번씩 확인하고 B라는 미사일은 0.01초마다 정밀 추적하고 C라는 수상함은 느긋하게 5초마다 확인하는 식이죠. 유럽의 군사 전문지 제인즈 디펜스 위클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SPS 550K는 동시에 50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하면서도 기존 유럽제 레이더보다 30% 적은 전력을 소비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함정이 만들 수 있는 전기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레이더가 전기를 다 먹어버리면 다른 무기들은 장식이 됩니다. 말 그대로 떠다니는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냐고요? 일단 크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타이프 55 구축함에 달린 레이더를 보면 크기는 확실히 압도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효율이에요. 서방의 한 해군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레이더는 출력은 높은데 그만큼 전력 소비도 어마어마하다. 결국 함정 설계 자체를 레이더 중심으로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레이더 때문에 배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요?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FCS-3이라는 괜찮은 레이더도 있죠. 근데 일본이 막힌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걸 통합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레이더, 미사일, 전투 체계를 하나로 묶는 기술 말이죠. 둘째, 가격. 일본 방사는 워낙 내수 시장만 보고 만들다 보니 가격이 천문학적입니다. 수출, 애초에 염두에 두지도 않은 가격표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 효율이라는 괴물을 잡았을까요? 비결은 지라갈륨, 영어로 겐이라는 신소재 반도체였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적은 전기로 훨씬 높은 출력을 내면서 열은 덜 받습니다. 남들이 이걸로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 만들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레이더에 박으면 어떨까? LIG 넥스원의 한 엔지니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군용 레이더에 겐을 쓴다? 신뢰성 검증도 안 된 소재를. 근데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한된 예산으로 유럽, 미국과 정면 승부를 하려면 다른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그 다른 길이 통했습니다. SPS 550K는 탐지거리 500km 이상의 동시 추적 표적 500개 이상이라는 스펙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동해 상공을 날아가는 전투기를 우리 해군 함정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송금 보듯 본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수백 대를 동시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게 해공이라는 한국산 함대공 미사일과 연동된다는 겁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이제 눈도 한국 것, 미사일도 한국 것으로 완벽한 독립형 전투 체계를 만들었다. 수입산 레이더에 의존하던 시절엔 레이더가 고장나면 외국 기술자 불러서 수리해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직접 고치고 우리가 직접 업그레이드합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투함 기술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주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제는 너무 비싸고
유럽제는 효율이 떨어지고 중국제는 믿을 수 없고 그 사이 가성비 괴물이 등장한 겁니다. 한서방 방산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SPS-550K는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다. 이건 체계다. 레이더, 미사일, 전투관리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다. 이게 K방산의 진짜 경쟁력이다. 충남함은 지금 이 순간도 동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함교의 육각형 패널이 천천히 회전하면서 하늘과 바다를 감시하고 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입니다. 네덜란드 엔지니어가 한국 레이더를 분석하며 고개를 저었다는 그 이야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표준을 한국은 5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그것도 절반의 가격에 2배의 효율로요. 앞으로 건조될 한국 해군의 모든 전투함에는 이 눈이 달립니다. 차기 구축함, 차기 호위함, 심지어 대형 상륙함에도요. 그리고 그 눈은 점점 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어느 유럽 군사 전문가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이들이 지금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PS-550K는 시작일 뿐이다. 수입하던 눈에서 수출하는 눈으로. 이게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